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요, 삼성전자랑 사운드하운드 AI가 미국 레스토랑 박람회에서 미래형 드라이브스루 기술 선보였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이미 버거킹 같은 데서도 쓰고 있다는데, 이 흥미로운 음성 AI 기술 뒤에는 대체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운드하운드 AI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회사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 그러니까 10K랑 관련 뉴스 기사를 좀 입수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뭔지, 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재무 상태나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흥미로운 AI 기업에 대해 좀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사운드하운드 AI,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네, 그 사운드하운드 AI는요, 대마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AI랑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꽤 알려진 독립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또 여러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좀 강점으로 내세우죠. 아, 자체 기술이군요. 네, 주로 이제 자동차 회사나 스마트 TV 만드는 회사, 아니면 IoT 기기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고요. 최근에는 그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업계 쪽으로도 좀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아, 자동차나 TV는 알겠는데 레스토랑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어느 정도로 수준인 거죠, 기술이? 예를 들면요.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끄고 창문 좀 내려줘. 같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자연스럽게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TV에서 작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뭐 있는지 찾아줘. 이런 식으로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해도 알아듣고요. 오, 심지어는 이게 좀 인상적인데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근처 0.5마일 안에 있는 레스토랑 좀 찾아줘. 근데 수요일 밤 9시 이후까지 해야 하고 야외 좌석도 있어야 해. 아, 그리고 별점 3점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는 빼고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한 조건을 막 던져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 정말 똑똑한데요. 근데 사실 이런 음성 AI 기술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운드하운드만의 특별한 점, 뭐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곳들은 보통 자기들 서비스, 뭐 검색이나 쇼핑 같은 거에 음성 AI를 약간 확장 기능처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브랜드가 좀 가려진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빅테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기술을 쓰는 회사들은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운드하운드는 여기서 독립성을 딱 내세우는 거죠. 고객사가 자기 브랜드 경험이나 사용자 데이터, 개인정보 정책 같은 걸 직접 관리하고 또 자기들 상황에 맞게 AI를 맞춤 설정하고 차별화하고 뭐 혁신하고 이걸로 또 돈도 벌 수 있게끔 그런 독립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 독립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기기 자체에서 바로 처리하는 엣지 방식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 또는 이 둘을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다 제공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도 쓸 수 있게 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라든지 요즘 AI가 가끔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이런 걸 좀 제한하는 기능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데다 기술적으로도 유연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기술로 수익은 어떻게 내고 있나요? 수익 모델이 궁금한데요? 네, 수익 모델은 그게 이제 세 가지 성장 동력, 자기들은 세계 기둥이라고 부르던데요. 그걸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로열티예요. 이건 뭐 자동차나 스마트 TV 같은 제품에 자기들 음성 AI 기술이 탑재될 때마다 받는 돈이죠. 보통 뭐 제품 수량이나 사용량, 계약 기간에 따라서 받고요. 2024년 기준으로 이 로열티 매출이 한 2,800만 달러 정도 됐어요. 네네, 제품에 들어갈 때마다 받는 로열티. 네. 두 번째는 구독료 모델이에요. 이건 이제 레스토랑 AI 주문 시스템이나 뭐 고객 서비스 AI처럼 서비스 형태로 기술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매달 구독료를 받는 방식이죠. 이게 최근에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작년에 인수한 회사들 CNS키랑 아멜리아라는 회사 덕분에 2024년에는 이 구독 매출이 5,630만 달러로 확 늘었어요.
아, 인수를 통해서 구독 모델 매출이 크게 늘었군요. 로열티랑 구독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세 번째는 수익화 모델인데요. 이건 아직은 규모가 좀 작아요. 2024년 매출이 한 4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제품, 로열티하고 두 번째 서비스, 구독을 서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동차 안에서 음성으로 근처 맛집 예약해줘라고 해서 예약이 되거나 뭐 상품 주문 같은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자동차 제조사 같은 제품 파트너랑 나눠 갖는 거죠. 아하, 플랫폼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 수익을 나누겠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로열티, 구독, 수익화가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돌아가는 수익화 플라이휠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게 목표인데 솔직히 이 세 번째 수익화 모델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해요. 이게 잘 되려면 사용자 기반도 훨씬 커져야 하고 파트너 생태계도 잘 구축해야 해서 이게 앞으로 가장 큰 숙제이면서 또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확실히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 단계인 부분도 있고요.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까 M&A로 매출은 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익도 좀 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2024년 매출은 약 8,470만 달러로 전년도 4,590만 달러에 비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크게 늘긴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인수효과죠. 그런데 순손실은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에 순손실이 무려 3억 5,070만 달러였어요. 네, 3억 5천만 달러요. 2023년 손실이 8,890만 달러였다면서요? 와, 왜 이렇게 손실이 갑자기 커진 거죠?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회계 처리상의 문제예요. 재무제표에 보면 인수 관련 우발부채 공정가치 변동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만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잡혔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인수한 회사들, 싱큐3, 아멜리아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돈, 컨틴전트 컨시더레이션의 가치가 사운드하운드 주가가 막 오르면서 회계장부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아,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르니까 나중에 줘야 할 돈의 가치가 커져서 장부상 손실로 잡혔다. 네, 정확합니다. 비현금성 손실이긴 한데 회계상으로는 손실로 기록되니까 순손실 규모가 확 커져 보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연구 개발비 약 7천만 달러나 일반 관리비 약 5,300만 달러 같은 비용 부담도 여전히 상당하고요. 그래서 운영자금은 계속 유상증자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현재 가진 현금으로는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 회계 처리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뭔가 좀 찜찜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가요. 재무 보고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es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네, 중요한 취약점이요? 네, 뭐 통제 환경이나 위험 평가, 좀 복잡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업무 분장, IT 시스템 통제 등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일도 있었고요. 현재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정보 신뢰도에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내부 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이라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위험 요인이 사실 꽤 많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적자가 나고 현금이 소모되는 문제,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 같은 재무적인 위험이 가장 크고요. 또 소수의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리고 AI 기술 자체에서 오는 기술적 위험도 있어요. AI가 뭐 오류를 내거나 편향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환각 문제라고 하죠.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이슈도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뭐 EU AI 법처럼 각국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위험으로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든지 또 좋은 인력을 뽑고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점, 해외 사업 비중이 꽤 높은데 2024년 기준 45%, 여기서 오는 리스크 관리 문제, 그리고 인수한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정말 다각도로 위험이 존재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적인 위험도 있는데요.
이 회사가 창업자 같은 일부 핵심 인력들이 일반 주식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특별 주식, 클래스 B를 보유해서 소수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이중 클래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 공매도 위험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내부 통제 취약점도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죠. 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혁신적인 기술 이면의 그림자가 꽤 짙어 보이는데요. 그럼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근 삼성과의 협력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미국 레스토랑 협회 NRA 쇼에서 보여준 삼성과의 협력은요. 이런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 특히 외식 산업 같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AI가 주문받는 드라이브스루, 스마트레인이라든지 AI가 전화 응대하는 거, 직원 교육 솔루션 같은 것들을 선보였는데 이게 결국 우리 기술이 이렇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진 위험 요인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종합해보면 정말 혁신적인 대화형 AI 기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순손실과 또 재무보고 내부 통제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이나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막대한 손실 규모와 특히 내부 통제 이슈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 AI의 흥미로운 기술과 시장에서의 기회,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뚜렷한 재무적 위험과 내부 통제 문제,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이 회사의 미래를 판단하신다면 과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